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모여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현재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영상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직접 이제 그 사무소 건물도 다 잘 아실 것 같고 또 실제 거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2004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3년간을 개성공단에서 생활을 했는데 눈에 선한 모습이고 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공단에 입주해 있던 그 기업인 분들과 혹시 서로 이제 연락을 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들 오늘 또 만나서도 얘기들도 하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개성공단 폐쇄되는 거 아니냐. 오로지 개성공단 재개만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들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연락사무소가 이제 파괴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북쪽에다가 이제 강력한 촉구를 좀 했습니다. 다시는 공단 재개를 영구히 막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야 좋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 정부에 촉구했고 또 미국에도 촉구하면서 이 원인과 사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근데 이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입장을 밝히신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 쪽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는 4.27이나 9.19 특히 9.19 합의에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군사 접경 지역의 위험 요인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막아줬던 거를 우리 정부에서 20여 차례의 전단지가 가고 특히 북쪽에 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이런 걸 왜 막아주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아쉬움. 어떻게 보면 또 원망의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이렇게 북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강경하게 또 맞불 작전을 가다 보면 결국은 분쟁 지역의 극단으로 가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면밀하게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경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 극단적인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황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혹시 연락사무소를 북측에서 파기를 할 때 지금 국내에서 그 폭파 전문가의 얘기로는 연락사무소를 일부러 더 극적으로 폭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폭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또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 그 옆에 그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원재단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지원재단 건물의 유리창도 다 파손이 되고 건물 일부도 좀 훼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네네. 주변에 혹시 그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 주변에도 이제 공장들이 다 있는데 예.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좀 혹시 그것도 개별 기업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지원재단의 15층 건물인데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파손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
지역인들도 사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북한 그 총참모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저녁 때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일부 군이 좀 들어갔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군을 배치할 만한 환경이 됩니까? 사실상 그 상태를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은 이제 공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전기를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가 전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네. 그 시설을 사실상 그대로 쓰는 건 좀 불가능하고 일부 뭐 지원재단 건물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공단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단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원래 개성공단은 굉장히 크게 조성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부지 있는데 어디 주둔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주변에는 뭐 어차피 그 저희들이 그 개성공단이 있을 때도 그 100만 평 밖에는 북한의 초소라든가 뭐 이런 것 시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완전히 철거돼서 싹 없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김여정 제1부부장이 뭐 밝힌 바를 보면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 그 외에도 지금 개성공단 시설 철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기업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이 카드를 내서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한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그 남북 연락 사무소만 싹 도려내서 폭발을 시켰을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성공단 이외에 그 관리를 하던 영역이었거든요. 그 개성연락사무소는. 네. 그 지원재단을 비롯해서 이제 시설물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의 이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지 자기네들도 상당한 이제 부담이 있을 걸로 봐요. 국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보장을 북쪽에서 했던 건데 네. 영구히 폐쇄한다는 것은 북쪽은 완전히 고립으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지금 좀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폐쇄로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나. 저희들은 일말에 좀 부정적인 또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늘 통일부가 밝힌 바지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철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사유재산이 지금 침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권 침해 문제에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뭐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기도 하던데요. 협회 차원에서 혹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이제 정부 쪽하고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항상 재개를 위해서 TF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운영할 거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 사태를 맞고 봐서는 우선 이제 정부를 좀 만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긴밀히 좀 논의를 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북측 사람들,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자주 접촉하시면서 함께 일을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진짜 이 철거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북한도 저희 못지않게 그 애정과 열정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이 함께 했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또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쪽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희망의 끈을 우리도 끊어지는 거지만 북쪽도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한테도 아마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게 대북전단이 일단 촉발이 됐던 것은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 혹시 북쪽에서 개성공단에서 그 북측 직원들하고 항상 이렇게 생활하셨으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당시에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그 대북전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고 12일 조치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이 문제가 있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북쪽 당국자들이 뭐 대북 전단만은 마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특히 그 전단지가 뿌려질 때마다 최고 지도자의 그 존엄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전단지 갖고 뭐 이러나 이게 아니라 네. 북쪽은 최고 그 지도자에 대한 존엄 훼손으로서 1인 지도 체제 아닙니까? 네. 이것은 뭐 엄청난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 2008년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지금 북측이 보이는 반응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가 다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대북 전단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 북쪽은 특히 그 체제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동향이 이제 있을 때는 북쪽 체제가 붕괴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틀리고 또 이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자극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상당한 자극이 됐고 우리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지금 우리는 강행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에 그 탈북민 단체 그 박상학 씨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 또 민주주의의 어떤 훼손되는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0% 이상이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 작업도 많이 했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뭐 통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 자금을 조달해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권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위헌이다.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성공단이 철거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헌법 소원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 재판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결론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업자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우리 헌법 23조도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책임이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좀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이번에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는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좀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엔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 이제 환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좀 더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서 남북 간 대화를 풀어가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1928님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조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좀 정부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좀 희망을 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오겠습니다.
이상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 눈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것